일본 동경에서 신간센을 타고 3시간 거리. 취재팀이 도착한 곳은 일본 북부의 지방도시 야마가타입니다. 인구 20만의 이 작은 도시는 2년에 한 번씩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때마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그 5번째 축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창으로 불리울 만큼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눈부신 성장이 돋보인 97년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영화제. 그 야마가타를 빛낸 아시아 다큐멘터리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아시아 리포트가 만나봤습니다. 유크리토. それでね、最初カメラがブレがあるだけど、あれはどういうブレるのがね、どういう。自分の整理をすごく出したかった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おばあさんが山を登る時にやっぱりそういう足並みだと思うんです。僕もそう思ったけどね。올해 29의 가와세 나오미. 지난해 칸느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그녀는 일본에선 꽤 알려진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그런 그녀의 인기도는 TV 연예인의 그것에 못지않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은 이곳 야마가타 영화제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다큐멘터리로 관객과 감독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는 어쩌면 야마가타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인지도 모릅니다.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이곳에선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인 것입니다. These was political, and some of them avoid politics and try to be objective. So they're different, I guess, cameras have different attitudes, different ways of approaching experience. すごくなんか、生きるって感じです。人のどうやってそんな暮らすっていうか、そんな感じです。ここでなんかすごくこう集中して見ることでまたこう次のこう、生活に頑張ろうみたいなそういうものをもらってまた帰るっていう。 야마가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89년. 야마가타시가 100주년을 맞던 그해 일본의 신화적인 다큐멘터리 감독 오가와 신스케가 기념 행사로 제안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열린 국제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제였습니다. (8년) 전만 해도 이름 없는 지방 도시에 불과했던 야마가타. 그러나 일본의 이 작은 도시는 8년 만에 세계 다큐멘터리 작가들 사이에서 선망의 이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출품작 수만 매회 400편 이상, 그중 경쟁 부문 15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엄선되며 최종 4편의 우수작이 뽑힙니다. 특히 독립영화 제작자들에게 야마가타 영화제는 매우 매력적인 행사로 여겨집니다. 야마가타 영화제의 제1의 목표가 바로 젊은 다큐멘터리 작가들의 제작 의욕을 격려하고 고취시키는 그 소박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경쟁 부문인 아시아 커런트와 특별 상영작이 오히려 관객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사랑하는 관객과 감독의 소박한 축제. 야마가타 영화제는 이제 야마가타 시민들의 축제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国際的なイベントはほとんどなかったわけですね。それで第1回に、映画祭をやった時もこう外国人がこんなにたくさん来るってことで市民たちも驚いてこう遠巻きに眺めていたような感じだったんです。ところがこうそれを回を重ねていくうちにその辺がどんどん市民も観客としてまず参加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それから
この映画祭の運営にもかなり市民がボランティアで関わるようになってきた。 97년 야마가타 영화제에선 전 세계 56개 나라에서 출품한 420편의 다큐멘터리가 본선 진출을 두고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는 첫 회에 200여 편에 불과했던 작품 수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증가입니다. 특히 첫 회에는 한 편도 없었던 아시아권 작품이 8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25개 나라에서 출품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큰 몫을 담당한 것은 아시아 다큐멘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아시아 커런트 부문입니다. 아시아 커런트는 8mm에서 비디오 테이프까지 아시아 다큐멘터리만을 모아 지난 93년부터 상영하고 있는 비경쟁 부문입니다. 특히 이번 아시아 커런트에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모두 망라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커런트에서 가장 많은 작품 수를 차지한 것은 중화권 다큐멘터리. 그중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은 북경으로 돈 벌러 나온 시골 소녀들을 다룬 봉황교를 떠나서였습니다. 작품의 매력은 시골 소녀들이 생활하는 골방에서 작가가 함께 생활하면서 쌓게 된 친밀한 관계에서 돋보였습니다. 특히 중화권의 격변의 역사를 반영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속의 티베딘들의 자치 노력을 다룬 박화나무가 16번지라는 작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서구 사회와는 달리 정치 사회적 격변을 겪고 있는 아시아의 상황은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반영돼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역동성이야말로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매력일는지도 모릅니다. だと思うんですね。つまり20世紀、21世紀、非常に多くの問題を抱えておりますよね。そういった意味ではヨーロッパなんか作品も非常に優れたものありますけれども、僕自身アジアに関心があるというのは僕はアジアの一員でもあるし、それからアジアの問題をできるだけ共有化したい、そういう思いがありますね。 급변하는 아시아의 사회상 가운데 주된 테마는 어린이 문제였습니다. 잃어버린 미래라는 몽골의 작품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방치된 거리의 아이들의 비참한 실상을 파헤쳤습니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당연시되는 어린이 노동은 필리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는 어린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그 처지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작가는 어린이 노동을 반대하는 필리핀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2명의 젊은 여성 운동가. 작품은 그녀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About the most serious, hazardous, and exploitative forms of child labor, and this was what we wanted to show in our documentary, because for too long, people take it as a natural order of things in a poor country. But what we are saying is, the problem has to be seen by ordinary people. They have to see the effect on the children, and something has to be done about the problem now. 또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영상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다큐멘터리도 늘어났습니다. 이란의 어느 시골, 양탄자를 짜는 눈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생활을 따뜻이 그려낸 이 작품은 아시아적인 전통 생활이 담긴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예술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آرزوی من اینه که سینمای مستندی باشه با مضمون‌های اجتماعی که قالب‌های هنریش رو فراموش نکنه. بهش بگیم سینمای هنری. متأسفانه در آسیا البته
در گرجستان مستندهای روستایی زیبایی ساخته شده، ولی در آسیا به خاطر تنش‌هایی که وجود داره حرکت‌های مستندسازی به سبک و سیاق ژورنالیستی رواج پیدا کرده. این جای تأسف داره. 아시아권 작품이 모두 망라된 이번 영화제에서 우리나라에선 독립 다큐멘터리 집단을 대표하는 푸른 영상의 김태일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작품 발표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에게 야마가타 영화제는 그 갈증을 풀어주는 기회이장입니다. 저희가 이게 커다란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양심수 문제를 다룬 그의 작품 어머니 보랏빛 수건은 야마가타를 찾은 관객들에게 분단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주었습니다. 因为没有人见过这45年来在这个大陆筹干的人那个样子，我觉得那个特别难过。我觉得一个人活到那么久，而没有人可以见到他，就好像那个动物一样，我觉得这个很难过。 違う状況というのが伝わってきまして、近い国なのにあまり情報が伝わってこないというので、近くて本当に遠い国だなというのが改めて分かりました。 우리나라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야마가타 영화제에서 얻는 수확은 출품의 기회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아시아권 감독들과의 교류는 어쩌면 이 영화제에 참여하는 진짜 목적일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아시아권 감독들의 교류를 위해서 마련된 카페 스킵하우스입니다. 매일 밤 영화제 공식 상영 이후 아시아권 감독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어울리는 자리를 갖습니다. Maybe we can just go into the subject of filmmaking in Asia, and I will just ask some people randomly, to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in their countries, and we can all listen. So what happened is that there is some organization of documentary in the future in Asia. It's great if they can provide some funds for the Asian documentary filmmakers. That's my opinion. 아시아 감독들 간의 교류는 단순한 친목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각기 다른 제작 여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아시아권 다큐멘터리의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やっぱり人と人が出会っていろいろ話を深めたり顔を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交流するっていうことから何か新しいことが生まれていく可能性を持っている映画祭だと思うのでね。 야마가타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영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의 편집실. 밤샘 작업을 하는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를 자청한 시민들입니다. 취재와 원고 작성, 인쇄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뿐. 영화제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아마추어인 그들이 해내기엔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みんないわゆるプロじゃなくって素人なので、記事を書くのにも時間がかかるし、ファン下を作るのにも時間がかかるんで、最初予定したのはもっと早く終わるはずだったんだけども、実際終わるのはすごく遅くなって、印刷屋さんに持っていくのがね、朝の6時がギリギリなんですよ。 시민들이 야마가타 영화제에 쏟는 애정과 정성은 철저한 사후 작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야마가타 영화제의 상영작은 물론 응모작까지 모두 보관되는 야마가타 필름 도서관. 이곳의 하루 이용객은 2~3명이 불과하지만 도서관 구석구석에선 꼼꼼한 배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성은 야마가타 영화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ドキュメンタリーというライブラリが本当に珍しい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ドキュメンタリーであればいろいろと取り寄せて、いろいろと取り寄せて
たくさん置いて保管し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영화제 폐막일을 하루 앞두고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마기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야마가타 영화제를 탄생시킨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생가와 작업실을 견학하기 위해서입니다. My decoration. 마을 한켠에 소담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오가와 신스케 프로덕션. 그곳엔 그가 생전에 작업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작품 마기노 마을을 유작으로 남긴 채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60, 70년대 일본을 대표하던 오가와 신스케 감독. 몸소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카메라를 들었던 그의 기록 정신은 그의 모든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마기노 마을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데 걸린 13년이란 세월도 그에겐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가와 신스케 감독이 세상을 뜬 지 5년이 흘렀지만 마기노 마을 사람들 속에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카메라를 들었던 오가와 신스케의 기록 정신. 그것은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자신이 뿌리박은 삶의 현장을 기록하는 아시아의 젊은 작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가와 신스케의 기록 정신에서 시작된 야마가타 영화제엔 그의 뒤를 잇는 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영화평론가인 대만 여성 페기차오. 오가와 신스케와 함께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온 그녀는 이번에 슈샤오밍 감독과 손잡고 경쟁 부문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把望乡这个片子献给小川先生，也希望大家能够喜欢这个电影。谢谢。 페기차오가 제작을 맡고 슈샤오밍이 감독한 망향은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작품은 사회적 이슈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한 가장의 처지에서 기록해 감으로써 대만 다큐멘터리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This Yamagata Film Festival alone really helped, I think, Asian filmmakers, I think greatly to Taiwan filmmakers, to raise a kind of a consciousness about the importance of making documentaries. 오가와 신스케 감독을 잇는 젊은 작가는 의욕에 넘치는 신예 감독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다큐멘터리 감독 펑리엔. 그녀는 자신의 첫 작품 장강의 꿈을 가지고 야마가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국 농민을 기록해온 지난 3년이란 세월도 그녀에겐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산샤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중국 농민들의 아픔을 다룬 장강의 꿈. 그러나 작가는 작품의 주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기록 정신처럼 펑리엔 또한 기록하는 자의 겸허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自分を探す旅、中国の農民を知る道をどうやって彼らに近づける道を探した旅なんですね。やっと今やっと私はこの入り口に立ったところなんです。まだ始まったばかりで、村人たちも知ってる、おばあちゃん知ってるという権利はどこにもないです。私には。私はそういう自信もないですまだ。だけれども彼らは私を受け入れてくれ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から、この3年間の一緒に生活でその中で時々変えたりとかしてるんだけれども、でも心はいつも一緒。
드디어 8일간의 축제 그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제5회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영화제 경쟁부문 대상은 이스라엘의 근현대사를 다룬 예루살렘 단장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되는 상은 아시아 작품 중에서 수여되는 오가와 신스케상. 올해 31살의 중국 여성 감독 리홍이 처녀작으로 만든 봉황교를 떠나서의 영예의 오가와 신스케상이 수여됐습니다. 我这个片子刚做完，7月份刚做完。那么以后拍片子的话，下一步拍什么我还不知道。那么可能应该还是妇女题材。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눈부신 성장과 화려한 개화를 확인시켜준 97년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영화제. 격변하는 아시아의 사회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아시아인들의 카메라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97년 야마가타 영화제를 빛낸 아시아 다큐멘터리. 그것은 분명 아시아인들의 삶을 겸허하게 응시하고 기록해온 아시아 다큐멘터리 작가들 그들의 땀과 노력이 낳은 수확이었습니다.